네, 다음은 바로 웹툰, 웹소설 IP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포도트리의 황현수 부사장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포도트리에 대해서 앞서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요.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와 같은 여러 수익 모델을 통해서 한국 웹툰 사업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 계신 황현수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포도트리 황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웹툰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웹소설도 하고 있고 VOD도 최근에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좀 컨텐츠 전반적인 IP 파이프라인을 카카오 페이지는 포도트리는 카카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웹툰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만국 공통어인 숫자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외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회계용으로는 거래액이고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플랫폼 중에 웹툰 웹소설로 1,500억 이상 달성한 데는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작품으로도 1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한 게 28작품이나 되고 1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게 620작품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 하나의 콘텐츠로 100억을 번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이제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만큼 저희는 어떤 시장에서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머니로서 이렇게 좀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웹툰 웹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화, 소설 이런 컨텐츠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작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작품 수는 저희가 3만 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은 한 100종 정도가 연재 중인데 그런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계약한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는 이제 발행처, 매니지먼트,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만화 소설들이 있는데 기다림 무료 만화가 900종, 기다림 무료 소설이 1,300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웹툰 웹소설이랑 같은 컨셉인데 조금은 다르지만 저희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나 소설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네이버보다는 좀 약하지만 저희도 하루에 180만 명이 앱으로, 저희는 웹이 없거든요. 온리 웹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앱으로만 180만 명이 매일 들어오고 월 단위로는 200만 명 이상 저희 접속을 해서 한 작품이라도 읽는 유저 수가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거래액은 5억 원이고요. 그래서 월 평균 한 150억 원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화면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 화면은 그냥 이렇게 캡처한 거고요. 현재 저희 카카오 페이지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좀 진행한다 이제 간단히 카카오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2013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4월쯤에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폭망했습니다. 저희가 컨셉은 오픈마켓이라 했는데 좋은 작품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서비스를 피벗을 하는데 만화와 소설 중심으로 다시 개편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만화 소설 위주의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중간에 카카오가 이렇게 저희를 인수하고 다음 웹툰을 저희가 또 병합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멋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분기 단위로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이제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가끔 자랑할 때나 나오는 IR 자료인데요. 현재까지 저희로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고요. 작년에 1,500억을 달성했고 올해는 2,000억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압감도 있지만 지금 뭐 좋은 콘텐츠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면 저희는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2천억도 달성할 거라고 저희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가 저런 숫자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는 뭐 어떻게 해서 저런 성과를 달성했냐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전제는 저희는 웹툰 웹소설을 기존의 만화 소설, 웹툰 웹소설처럼 서비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게임처럼 이 컨텐츠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기존의 권 단위로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뭐 열혈 강호가 됐던 화백의 신부가 됐던 그거를 단행본 스타일로 서비스를 할 때 저희는 그거를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분절이라고 하는데 분절해가지고 하나씩 이용하게끔 했고 게임처럼 어떤 저희가 뭐 이용권을 준다든지 뭐 캐시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꾸 방문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접하게 하는 그런 마이크로한 마케팅을 계속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닌텐도의 경쟁사는 뭐 리복 이런 게 아니라 뭐 나이키 거꾸로 얘기했네요. 나이키 경쟁사가 뭐 닌텐도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싸움, 타임쉐어의 싸움에서 저희는 어떤 뭐 다른 플랫폼, 웹툰 플랫폼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저희의 경쟁자는 카카오 게임이라고 했어요. 저희도 카카오 페이지지만 저희의 타임쉐어는 카카오 게임이랑 싸운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게임처럼 접근해서 게임에 많이 다가가는 유저들을 데려오자 이런 게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기다리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유통 쪽에서 BM을 혁신한 사례인데요. 웹툰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렇게 주 단위로 하나씩 연재가 되잖아요. 근데 방문자가 3달 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뭐 3, 40일, 12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하지만 저의 기다림 무료는 뭐 일주일에 한 편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뭐 준다고 하면은 3달 동안 안 들어와도 들어오면 한 편밖에 못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가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방문을 해야만 주는 구조예요. 게임처럼. 게임이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아이템이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자꾸 들어와야 뭐 크리스탈도 주고 뭐 아이템도 주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문을 하게 되죠. 그게 뭐 7일마다 무료일 수도 있고 뭐 8시간마다 무료일 수도 있고 저희는 이 타임을 좀 작품마다 조절하면서 최적의 시간대가 뭔지도 좀 데이터를 보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권은 딱 한 장만 줘서 자꾸 들어와야만 볼 수 있게 하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파트너분들이랑 저희는 항상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어떤 BM을 개발하고 나서 오픈하기 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발행처분들이 그래도 꼭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결국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했거든요. 물론 뭐 100분 중에 기다리는 무료로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서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0대 뭐 어린 친구들은 근데 하지만 이제 발행처들은 저희랑 생각하는 퍼센트가 다르더라고요. 한 50%는 열에 5명은 그냥 기다리면서 끝까지 무료로 볼 것 같다. 그럼 우리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회차는 기다리면 무료로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뭐 100화가 있는데 10화 정도는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90화까지는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10화는 어떻게든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행 출판사들을 좀 설득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로도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저희 시스템에서 했는데요. 어떤 웹툰의 경우 기존에 저렇게 이렇게 빨간 선이 열람자 수고요. 이 파란색 바가 이제 구매액인데 저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똑같은 열람자 매출이 나오다가 저희가 기다리는 무료를 오픈하면서
폭발적으로 뜹니다. 물론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유저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터워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은 돈 내고 보던 거고 어차피 안 보는 사람은 또 안 봐요. 하지만 돈을 낼지 말지 하는 그 약간의 미들 유저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 돈을 내면서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을 런칭했을 때 앱스토어가 먼저 나왔을 때 뭐 0.99달러, 뭐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돈을 내서 게임을 다운받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게임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게임은 무료죠. 무료인데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게임을. 그쵸, 이게 제한이 없죠. 하지만 어떤 레벨을 올리거나 아이템을 얻으려면 자주 하거나 결국 보통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 기다리는 무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사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셔서 아마 기꺼이 돈을 내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기다림 무료 오픈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얼마나 벌었냐. 저 소설이 기다림 무료 소설 닥터 최태수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뭐 작가분이 뭐 60%를 가져간다 치면 작가분은 60억을 버신 거죠. 그리고 황제의 외동딸이라는 소설을 저희가 만화로 서비스했는데 황제의 외동딸이 43억을 벌었습니다. 이게 아직 100회차가 안 돼요. 한 제가 알기로 78화차인가 그러는데 벌써 44억이면 이게 뭐 하백의 신부처럼 200화 가면 이것도 거의 100억 하겠죠. 그동안 저희 유저층도 두꺼워질 거고 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이렇게 100억대 작가들을 아마 이제 저희가 한 2년 됐다고 치면 3년, 4년, 5년 되면 앞서 발표드린 10억 이상의 그 숫자가 100억 이상의 작품 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앞서서는 이제 그 유통의 BM의 혁신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제작 쪽에서도 좀 혁신적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웹소설 가지고 웹툰을 한다고 하면은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면 작가들이 그거 하겠어? 자기의 오리지널을 창작하기를 좋아하지 남의 작품을 각색해서 만화한다는 거는 잘 안 할 거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잘 된 거 없다. 뭐 그리고 소설 봤는데 뭐 또 만화 보겠냐. 뭐 이런 식의 반대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진행을 해봤습니다. 만화가 안 되면 뭐 소설이라도 뭐 좀 더 득을 보겠지라는 그런 뭐 약간의 생각도 있었지만 저희가 하면 다르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구매 전환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보면 10명이 결제하는 게 구매 전환율 10%인 거고 100명이 봤는데 50명이 결제하는 게 있어요. 구매 전환율이 50%인 거죠.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만화로 만듭니다. 그 만화가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얇은 층으로 매출과 열람자가 나왔다가 저게 한번 이제 기다리면 무료 해가지고 한번 뜬 거거든요. 기다리면 무료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이거에 만화가 나왔냐면은 만화 유저들이 또다시 소설로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두꺼운 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이 2번 상승하죠. 한 번은 기다리면 무료 오픈하면 한 번 상승하고 또 한 번은 노블 코믹스를 오픈하면은 또 한 번 매출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소설 작가들은 요즘에 노블 코믹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막 계약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런칭한 작품들입니다. 노블 코믹스 작품들인데 뭐 달빛 조각사, 황제의 외동딸, 왕의 딸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마거망, 뭐 버림받은 황비, 닥터 최태수. 오늘 이제 뭐 오 대표님이 뭐 소개해 주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런 작품들이 저희가 다 노블 코믹스로 제작한 작품이고요. 다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카카오 페이지처럼 뭐 네이밍도 밀리언 페이지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김비서는 왜 그럴까가 뭐 저희 열람자, 저 기준은 뭐 한 번이라도 본 열람자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500만 명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봤고요. 황제의 외동딸도 330만 명이 봤습니다.
옆에 이렇게 드라마 게임이라고 표시된 거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밀리언 페이지들은 OSM으로도 활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김비선이 이따가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황제 외동딸은 게임으로, 달빛 조각사도 게임으로, 그 다음에 왕의 딸로 태어났으면 합니다는 저희가 텐센트라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IP 비즈니스의 확장은 결국 매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버는 거기 때문에, 뭐 왕의 딸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 뭐 10억 이상 벌고, 웹툰이 아직도 연재 중인데 10억 이상 나왔고요.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중국, 일본, 미국이 작년 한 해만 중국, 일본이 8억씩이고 미국이 2억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으니 뭐 이거의 앞날은 뭐 더더욱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화면이 이런 겁니다. 어떤 웹소설을 웹툰했을 때 저희는 이게 IP 트리거라고 봐요. 웹툰이 아무래도 대중화되는 데에서 첫 번째 트리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이 이제 2차 저작물이나 해외 수출로 가는데, 저희가 해외 수출은 뭐 일본, 중국의 피코마, 텐센트 저희 파트너사들이 있고, 2차 저작물은 영상 게임 상품화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도 게임도 MG 상품도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무엇보다 2차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저희는 웹툰 자체로도 매출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는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뭐 박보검 CF인데 올해로 뭐 박서준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박보검이기 때문에 박보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 있는 폭발적인 성장부터 성장 비결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신 황현수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